자, 이번 시간에는 육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친이라는 것은 사주의 주인공인 내가 주변의 상황과 누구에 의해서 이 상황이 생기는지 발생하는지를 하는지 알게 하는 요소입니다. 육신은 1번 일간으로 기준을 삼는다. 2번 변화하는 오행으로 읽어내는데 이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래 오행과 변화된 오행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오행이라는 것은 합이다, 합해서 변한다. 자, 1번 기역 천간의 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의 합은 10개이기 때문에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로 되어 있는데 갑기합 토가 되고 월경합 금이 되고 병신합 수가 되고 정임합 목이 되고 무게합 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간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면 이렇게 앞에서 이건 토로 읽어내는데 그 중에 이게 토고 음토가 되죠. 양목이 되고 양목과 음토로 읽고 그 다음에 합해서 토가 된다. 남자라면 내가 긴데 갑은 정관이 해당이 되어서 정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남자일 경우 결혼해서 남편이 된다. 그러면 남편이 될 때 나는 어떻게 해요? 토의 중심이니까 내 중심으로 정관, 남자 같은 여자를 만나는 것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정관은 직업이다 이거예요. 직업은 내가 이 관사이가 정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다 읽어서 읽게 된다. 정관은 육친은 목화토금수의 변화로 읽는 것이 빠르다. 그리고 음양으로 읽어내는 것이 빠르다. 그러면 세 번째 목이 뭐냐를 알게 되겠죠. 목은 천간에는 갑을이 되고 지지에는 인묘가 됩니다. 그런데 합해 가지고 목이 되는 것은 갑을병정 임합 뭐라고요? 목이 되죠. 그래서 정임이 오면 목이다 이게 천간에. 지지는 여기에 삼합, 육합과 삼합이 또 붙어요. 그리고 방합이 붙습니다. 그래서 목을 또 읽어내야 돼요. 그러면 원래 요소인 임묘에다가 그 다음에 육합은 자축과 인묘 진, 사, 오미, 신유, 술회로 합을 읽어라 했어요. 가장 쉽게 보는 방법. 자축합 토나 수가 되고 인의 합 뭐가 된다고요? 목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인해다예요. 그리고 이게 묘술합 화가 되고 진유합 금이 되고 사신합 수가 되고 오미합 화가 된다. 요렇게 6합이에요. 6개, 12개의 합을 읽어낸다. 두 번째, 삼합은 이 목을 나타내는 강력한 요소인 목인 묘가 들어가는 거. 해묘미를 목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방합은 방향의 합이라 해서 임묘진이 목이다예요. 그럼 목은 갑을, 정임, 임묘,
인해 해묘미 임묘진으로 읽어내면 목이 되겠습니다. 또 화는 원장님 삼합 한 번만 더. 삼합은 이제 합의 시간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사해적인 합이다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합은 천간의 합을 정신적인 합이라 했어요. 천간에는 합과 충밖에 없고요. 합하느냐 또 충은 흔들어 버리느냐인데 지지는 육체예요. 육체적인 합은 육합이라 해서 이거는 혈족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하고 선천적으로 합하는 거 그게 자와축 인의 합목이 되고요. 묘술합 하가 되고요. 진유합 금이 되고요. 사신합 수가 되고요. 오미합 화가 됩니다. 요렇게 목화 금 수 또 요게 화예요. 요렇게 읽어낸다. 요게 수와 토다예요. 요게 육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방합은 혈족의 합이다. 이 방합이 맞으면 혈족의 합이니까 나하고는 합이 맞겠죠. 그러니까 땡기는 것이 있죠. 그게 근데 삼합인데 잠시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임묘지는 목이다. 중간에 요게 중심입니다. 그죠? 사오미에서 이게 하국이다. 그 다음에 신유술금이에요. 이렇게 금. 해자축해서 요게 수가 돼서 이렇게 수예요. 삼합은 사회적인 합이에요. 이익을 나누는 합, 사회적인 합을 얘기하고 여기에는 중간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묘가 들어가는 것은 해묘미 요 세 개가 합해 가지고 합을 이룬다. 이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개인적인 합이죠.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가 들어가는 거 인호술 중간에 이렇게 여기 목이 되고 인호술은 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가 들어가는 것은 금이 되는데 사유축에서 이게 금국입니다. 금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자를 나타내는 거 신자진 해가지고 이것이 수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삼합은 사회적인 합, 이익의 합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주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여기에 임묘진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해도 가족 중심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족 중심입니다. 여기 개인적인 합이고 가족의 합이다예요. 그러면 회사에 나가서도 회사에서 예를 들면 비품 같은 거 휴지라든지 뭐 이런 볼펜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탕비실의 거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갖다 놔?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또 모든 것이 가족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월 일시가 있고 여기에 사와 두 개만 있어도 돼요. 여기 유에서 축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합이 있으면 집안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집에는 뭐 설거지도 안 해서 엉망인데 바깥에 나가서 막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또는 바깥에서는 호인입니다. 집에서는 막 아내를 부탁하기도 하고 폭군이 되기도 하지만 밖에서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통하게 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삼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와요? 사유축 건국이에요. 사유축. 두 자만 있어도 삼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삼합이 아니라 다른 그거는 거예요? 육합이라 해서 육합. 6개이기 때문에 네. 12개가 합이 되려면 6개의 합이에요. 그것도 혈족이거나 선천적으로 내가 땡기는 거예요. 네. 자, 이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목화 토금수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은 아까 뭐다?
갑을 임묘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천간의 목이 뭐예요? 정과 임이 되고, 그죠? 지지의 육합은 뭐다? 인해가 되죠. 그 다음에 방합은 임묘진이 되죠. 그 다음 삼합은 뭐다? 해묘미가 되죠. 요 글자가 나오면 원래의 양목, 음목, 이게 양토이지만 이걸 목으로 읽어줍니다. 원래대로도 읽어주고 토로도 읽어주고 목으로도 읽어주면 이 사람이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화는 병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오가 되고요. 그리고 천간의 합은 뭐다? 무게 합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다? 묘술합 육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 방합이 되고요. 오가 들어가는 인호술이 오면은 삼합이 되게 됩니다. 이게 화예요. 토는 무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진술 충미가 되죠. 그 다음에 밑에 토가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자축 토가 되겠습니다. 금은 경신이 되고 신유가 되고요. 그리고 합해가지고 경이 되는 건 을경합금이 되죠. 밑에는 진유합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방합은 여기에 신유술이 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유축이 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는 임계해자가 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를 합해가지고 수가 되는 건 뭐다? 자축. 아니죠. 천간의 합인데. 근데 자축이랑 더해도 수 또는 토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지지고. 지지할 때. 천간일 때 뭐다? 갑, 기, 합토, 을경, 합금, 병과 병신합수. 오케이.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식간에 알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는 수가 되는 건 뭐다? 자축이다. 그죠? 그리고 해자축이 방합이 되게 되고요. 삼합은 자가 들어간 건 뭐다? 신자진. 이렇게 해서 요게 목이고요. 화고 토고 금이고 수를 알고 그 다음에 호칭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호칭은 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나라는 것은 일간 중심이다. 아시겠죠? 일간이 중심인 것은 목은 가버리고 그죠? 병정, 사오, 병정 미안합니다. 사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무기, 경신, 임계로서 읽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양입니다. 그죠? 갑병, 무경님, 음은 을정기신계예요. 요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생관계로 이해하거나 상급관계로 이해한다. 호칭을. 자, 상생관계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수생목이 또 되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목이다 하면은 나를 도와주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건 인성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똑같은 것은 비견. 요 인성에는 편인, 정인이라는 게 있고요. 비는 나하고 똑같은 건데 비견급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생화, 내가 생해주는 거는 식상이라 하는데 식상은 식신과 상관이라는 호칭이에요. 그 다음에 화생토인데 여기에서 내가 목일 때를 얘기합니다. 요렇게 나는 목극토극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요걸 재성이라 합니다.
옛날에는 재물을 내가 관리하고 다루는 존재라 봤습니다. 여기에는 편재, 정재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상생하다가 극인 거예요? 그래서 상극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네. 상생, 상극관계가 동시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생 토일 때 편재 정재 아니에요. 내가 목일 때, 그럼 이거는 나 중심일 때예요. 화생 토는 안 해요? 화일 때는 또 요렇게 화생토, 내가 일간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져요. 내가 목일 때를 산정하는 겁니다. 하나씩 좀 이따가 적어 드릴게요. 네. 자, 내가 묵곡토 하는 건 재성, 나를 공격하는 건극목 하는 것을 관성이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쟤는 내가 다스리는 걸로 봤고, 관은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거. 직장에 내가 몸이 아파서 출근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으로부터는 내가 그걸 당하는 걸로 본 거예요. 여기에는 평관, 정관. 수는 다시 인성이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육신이라 해서 6개의 호칭이라 하고 10개로 되어 있어서 십신이라는 호칭으로 각각 불러요. 육신이라는 것은 비견은 누구냐, 급제는 누구냐 이렇게 하는데 요걸 한 덩어리로 해서 친구, 형제, 남매, 동료, 그 다음에 부하, 직원으로 봤는데 비견이라는 것은 그냥 형제 같은 개념이에요. 급제는 누구냐면 이복 형제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해되죠? 같은 형제이긴 하지만 내가 잘 되는 거 싫어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고, 비견급제 한 덩어리로 해서 비급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니은은 식신상관이라고 합니다. 식신상관은 말로서 하는 직업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말로서 하는 직업. 그리고 여성에게 식신상관, 내가 여성이라면 나에게 식신상관은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자녀 중에 내가 음일 때 음인 것을 식신이라 하고요. 내가 음일 때 양인 것을 상관이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양일 때 양인 것도 식신이 되고요. 양일 때 음인 것도 상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신은 성별이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게 딸로 보고, 상관은 성별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아들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정제, 편제라 해서 이거 재성이라 해요. 정제는 봉급 생활을 하는 거고요. 남성에게 아내를 이야기하고요. 편제는 비정규직이나 사업을 하는 걸 얘기해요. 남성에게, 재성이니까 여성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여성이 관계되는 것은 남자에게입니다. 남자에게 애인을 뜻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관, 평관이라 합니다. 정관은 봉급직, 그 다음에 공무원, 공사직원,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봉급생활 하는 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에게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평관은 비정규직, 사업 이렇게 하는데 돈이 덜쭉날쭉 해서 들어오는 거를,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거. 그 다음에 자유직, 경찰로 치면 형사와 같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성에게 애인이다, 남자 애인을 뜻하는 글자예요. 관은 똑같은데 정관이랑 편관이 약간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나요? 정관은 공무원처럼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거, 편관은 사업에서 내가 돈을 버는 거. 그러면 이렇게 정제, 편제도 약간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고 식신상관도 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런 셈입니다. 식신은 좀 순하게 살아가는 거고, 상관은 돌발성, 자기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다음에 정인, 편인이에요.
미음 정인 편인. 정인은 학위를 얘기하고요. 정어머니,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되겠죠. 친어머니와 같은 종류. 그리고 이 글자가 있을 때 이사이동, 이직, 성진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편인은 자격증 같은 거 목적성에 의해서 하고, 여기는 새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조건이 붙는 조건부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사업 만료 뭐 전세 계약이 만료돼서 간다든지 뭐 이런 조건이 붙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조건부 계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네. 조건이 없는 계약도 있나요? 있습니다. 조건부 예를 계약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뭐 분양받았다 그래서 내가 간다 그죠? 전세 기간이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내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바지 사장, 명만 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집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서 이사를 하는 거는 조건부 계약이 아닌 거죠. 조건부 계약이에요. 편인이죠. 어쨌든 정인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읽어내는데 이거는 잘 계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잘 계약대로 진행되는 것이 정인이다. 뭐 이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 편인은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뭐 몇 년씩 돈이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조건부 편하다와 네. 불편함을 네. 나타내는 거지. 그럼 편의는 약간의 장애물들, obstacle들이 그렇다. 좀 예. 있는 게 조건부 계약이라는 그렇습니다. 뜻이네요. 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조금 성가신 계약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거네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표인데 책에 있는 도표를 참고로 해주세요. 몇 페이지인가요? 네, 120페이지, 12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은 육친에 관한 개략적인 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인친사주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